강남 월세 90만 원 시대,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찍는 강남, 10억 미만 아파트의 풍선 효과,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만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매달 9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진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강남구 원룸 평균 월세가 무려 90만 원을 돌파하며 서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겐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서울 전체 원룸 평균 월세는 6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맡겨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이 정도니 내 집 마련은커녕 저축도 꿈같은 이야기인데요. 결국 여러분의 월급 절반이 집주인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전세라고 상황이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은 이제 2억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따져보면 월세나 전세나 등골 휘기는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5개월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같은 이른바 상급지는 이미 서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 오랜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왜 월세는 계속 오를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을 핑계로 신축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원룸들이 고가 월세 전략을 취하면서 주변 시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대문구는 한 달 만에 월세가 17%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말합니다. 세금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정책의 화살이 M1 청년들의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살이가 급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강남 인근만 고집하다가는 월세 노예가 되기 십상인데요. 반대로 시세 대비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은평구나 도봉구처럼 아직 세월 평균을 밑도는 지역의 급매물을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최근 신축 입주가 몰려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강동구 일부 단지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비록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민간 원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서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이 강남 월세 90만 원에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입주 물량 지도를 먼저 펼쳐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미친 물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 월세 90만 원 시대, 과연 여기가 끝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내고 서울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된 걸까요? 정부의 11호 대책 이후 25억 원이 넘는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77%나 폭락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거래 절벽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요. 결국 이번 규제로 여러분이 강남에 집을 사려면 내 주머니에서 생돈 20억 원 이상을 꺼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25억 넘는 집을 사는데 대출은 고작 2억 원밖에 안 나오니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강남구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1분기 843건에서 4분기 313건으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15억 미만 아파트보다 하락폭이 훨씬 커서 부자들도 지갑을 닫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송파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고가 단지 거래량이 25% 이상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가위질 한 번에 강남 중개업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왜 정부는 하필 이 시점에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꽉 조였을까요? 사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미 강남의 거품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대출이 안 나오니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이탈할까봐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현장에서는 이미 돈줄 막히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오히려 1분기보다 4%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 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달 전 42억 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9개월 전보다 무려 18억 원이나 뛴 수치라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강남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서초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남 송파와 달리 서초는 평균 매매가가 소폭 하락하며 유일하게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15억 미만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이나 일부 급매물은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서 살짝 비껴나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골든타임인 셈이죠. 영끌족들은 한 달 이자 부담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거래 절벽을 틈타 알짜 단지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의 격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강남 거래가 77% 꺾인 지금이 폭락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진입 기회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안개 속에서 집을 사시겠습니까? 줍스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0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칼날을 피한 15억 원 미만 아파트 단지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정말 멸종 위기라는 말이 체감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1.15 대출 규제 이후 나타난 풍선 효과입니다.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그 미만은 최대 6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가능한 가성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발표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요동칠 곳은 정해졌습니다. 관악, 강서, 서대문처럼 15억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에이, 거기가 설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거래가는 이미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년 전 하락기 때 6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인데요. 서대문구 홍제동 역시 2021년 불장 때의 가격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며 공급은 줄어드는데 살 사람은 대출이 나오는 곳으로 몰리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현장 중개사들은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나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위험 신호는 바로 키 맞추기의 확산입니다. 강남과 용산이 먼저 치고 나간 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주변 지역들이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무섭게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시장 재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입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0.68%가 급등하며 경기도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서울 접근성은 좋으면서 대출 규제 압박은 덜한 곳을 찾는 지방 큰손들과 실수요자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투 잡는 거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아직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눈여겨보세요. 대표적으로 노원구 같은 곳은 아직 온기가 다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이들 지역으로의 매수세 전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동 대단지를 가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대문구 북가좌동이나 홍제역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고가를 찍었지만 대출 한도가 살아있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살짝 둔화됐다는 점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뜨겁게 타오르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단순 풍선 효과인지 실질적 입지 가치가 있는 곳인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결국 한강벨트에서 살짝 비켜난 곳들이 가격 부담은 덜하면서도 대출은 잘 나오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대출 한도를 꽉 채워 살 수 있는 15억 미만 단지 리스트를 뽑아 임장을 서두르셔야 할 때입니다. 강남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비강남권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금,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폭락 전 마지막 불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대출 6억을 끼고 지금 이 아파트들을 사시겠습니까?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 5월 9일 달력에 크게 유료 표시하셔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겠다는 확답이 나온 셈입니다.
이번 발표로 당장 5월 이후에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중과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수억 원대 양도 차익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수천만 원씩 깎여나가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대통령은 1주택자라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용으로 집을 들고 있다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국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이 시점에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5월이 되면 정부가 슬그머니 면제 기간을 늘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눈치 싸움을 하던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장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제 어떡하냐는 다주택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매수세는 끊겼는데 세금 무서워 급매물이 쏟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서울 강남과 마포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외곽 지역의 다주택 매물들입니다. 세금 중과를 캐하려면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집주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를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점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이른바 급급매 단지들이 속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도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면 주저없이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언제든 더 강력한 세금 몽둥이를 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용 지방 아파트는 정리하고 강남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지도 않는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영역으로 강제 이동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면제 폐지, 과연 시장의 거품을 뺄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독배일까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